안녕하세요. 평생교육 전공 백슬기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평생학습 도시의 컨소시엄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사례 분석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고령 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평생학습 도시 조성은 시, 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도시는 총 201개로 행정구역의 약 88.9%가 평생학습 도시에 해당합니다. 평생학습 도시 조성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행정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평생학습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존 평생학습 도시의 활성화 방안으로 평생학습 도시 컨소시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수업에서 다루었던 거버넌스가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공동의 의사결정 체계라고 한다면 컨소시엄은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협력 조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 도시의 컨소시엄 운영과 고령화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고령층 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의 평생학습 도시 컨소시엄 체계를 기반으로 한 고령자 특화 프로그램을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 컨소시엄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기본 추진 체계는 어떠한가?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는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선행 연구입니다. 기존의 평생학습 도시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책 중심 연구로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또 평생학습 도시 사례 분석에 관한 연구와 평생학습 도시 네트워크와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었고, 이 외에도 평생학습 도시 자체 평가를 위한 자율형 지표 개발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대상은 광주광역시의 평생학습 도시 컨소시엄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내일이 BC나 프로젝트입니다. 광주광역시는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최초의 광역시이고, 광주광역시의 평생교육진흥원과 5개 자치구가 컨소시엄 형태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은 지원사업 운영 사례 자료집 등 문헌 자료와 보도 자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수집했습니다. 자료의 분석 방법으로는 프로그램 운영 체계와 운영 내용은 기본 영역과 프로그램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했습니다. 기본 영역은 추진 체계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세부 항목으로 구성했고, 프로그램 영역은 각 자치구의 5개 프로젝트를 세부 항목으로 구성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인데요. 내일이 빛이나 프로젝트에는 마이잡 그리고 투모로우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내일, 빛고울의 빛, 시니어의 시, 나눔의 나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4년부터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그리고 진흥원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 맞춤형 평생학습 컨소시엄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고령층 평생학습 강화를 통해서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학습, 고용, 복지가 연계된 시니어 특화 프로젝트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추진 체계와 네트워크 체계입니다. 광주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5개 지자체와 동평생학습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또 지자체 간의 컨소시엄 외에도 지역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KT와 지역 기관인 광주 디지털 미디어 센터 그리고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 등이 함께 연계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 대학인 조선이공대학교 그리고 광주보건대학교가 함께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평생학습이 하나의 광역 평생학습 도시 체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과정입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의 수행 이전에 고령 친화도시 조성과 시민 요구 파악을 위한 사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각 자치구별 요구 분야와
요구 분야와 영역을 파악했고 시와 자치구, 진흥원, 그리고 고령 관련 전문가, 연구자 등의 TF팀을 구성해서 기획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평균 월 1회의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서 컨소시엄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자치구별 특화 프로젝트를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바탕으로 2024년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고 또 총 6억의 예산 확보를 통해서 내일이 빛이나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2025년에도 2년 연속으로 선정되어 2차 연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활성화와 운영 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치구별 요구 조사를 통해서 수요자 맞춤형 강좌를 제공하고 있었고, 5개 자치구의 노인학 특강을 수료하는 등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활성화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역의 대학과 연계를 하여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었고, 성과 관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진흥원과 5개 자치구 학습 도시, 대학, 유관기관 등의 네트워크 회의를 추진하고 있었고 관계자 전문가 컨설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젝트가 종료된 연말 이후에는 진흥원과 5개 자치구가 함께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영역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필수 공통 과정으로 노인학 영역에 강좌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 학습자 개인별 맞춤형 인생 재설계 상담이나 진로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선택 과정으로는 특화 과정으로 각 자치구별 특화 및 연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아래 5개 프로젝트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동구와 남구에 특화된 건강활력 세대융합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동구와 남구, 그리고 동구와 조선이공대학, 동구와 서남동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고, 프로젝트의 우수 사례로 고령자와 대학생이 함께하는 동구 실버 조이 평생학습단을 발족했습니다. 고령자와 대학생이 1대1 학습 멘토 멘티가 되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사회공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자와 청년이 함께하는 AI 면접, 그리고 일자리 상담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대학 연계 평생 현역 프로젝트입니다. 서구에 특화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구와 조선이공대학, 또 광주보건대학이 연계된 프로젝트인데요. 우수 사례로 대학 연계 고령자 맞춤형 키오스크 전용 앱을 개발했습니다. 조선이공대학의 링크 사업단과 협력하여 교육용 키오스크를 지원받고 또 광주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맞춤형 키오스크 전용 앱을 자체 제작했습니다. 특히 2025년 신규 노인 일자리 공모 사업과 연계해서 스마트 경로당 도우미로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점 기반 액티브 시니어 프로젝트입니다. 남구와 동구에 특화된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남구와 동구 외에도 빛골 노인 건강타운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우수 사례로는 양성된 고령자 강사를 시니어 강사로 활용해서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헬스업 걷기 지도자 과정을 통해서 약 20명이 자격을 취득했고 이렇게 양성된 강사가 노인 건강시설인 빛골 노인 건강타운과 연계하여 고령자가 고령자를 가르치는 시니어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라이프 스토리 크리에이터 프로젝트입니다. 북구와 광산구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고령층을 대상으로 영상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사례로 삶의 회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북구와 광산구 외에도 풍경채 작은 도서관, 북구 문화의 집 등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고령 참여자들의 삶 속에서 깨달은 경험과 지식을 그림책으로 재가공하고 자치구가 발행처가 되어서 8곳의 공립 및 시 구립도서관 8곳과 공립 작은 도서관 23곳에 책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밀착 디지털 선배 시민 프로젝트입니다. 동구와 서구, 광산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광산구와 디지털 미디어 센터 그리고
광산구와 북구, 광산구와 복지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수 사례로 1인 크리에이터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를 MBC의 시청자가 만드는 TV라는 프로그램에 고령자 일상 브이로그 콘텐츠로 제작하여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양성된 학습자는 관내 복지관의 보조 강사로 연계해서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운영 성과입니다. 종합 성과로는 총 17개 프로그램을 개설했고 2,077명이 참여했습니다. 자발적인 학습 모임 10개를 운영하고 있고 사회 환원 활동에도 269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특히 2024년의 성과로 고령 학습자 자기 진단 설문 문항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일자리와 창직 성과로는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 강사 활동을 연계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이북을 출판하는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사회공헌과 세대 교류 성과로는 학습 동아리를 구성하고 심화학습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자와 대학생이 함께하는 사회공헌단을 발족하였고 고령자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능기부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논의 및 결론입니다. 평생학습 도시의 양적 확산이 이제는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에서 평생학습 도시의 질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광주의 컨소시엄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지자체 단위를 넘어서 광역 평생학습 도시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평생학습 도시 컨소시엄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내일이 빛이나 프로젝트는 고령자 평생교육을 단순한 여가나 복지의 관점이 아니라 학습과 고용, 복지까지를 연계한다는 점에서 고령층의 평생학습을 통한 배움 그리고 나눔의 선순환 구조를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프로젝트는 협력 주체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에서는 기획과 예산,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실행과 운영, 대학 및 기업에서 전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분산의 문제로 지적되는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고 또 관련 전문 기관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빛이나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적 자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내일이 빛이나 프로젝트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에 의존하여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재정적 자립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후에 연계되는 학습형 일자리 또한 대부분이 일시적인 강사 활동이나 노인 일자리 공모 사업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프로그램과 연계된 사업 등이 종료됨과 동반해서 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성된 강사나 또는 활동하고 있는 학습 동아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후속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흥원과 자치구가 중심이 되는 공공행정조직 중심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의 기반 조성이나 확산에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관 주도의 운영에 의존한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관 주도의 하향식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서 민간과 학습자의 참여를 좀 더 확대시킨 상향식 구조의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문헌 위주의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연구 방법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협력 사례나 네트워크 구조를 면밀하게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지역 기업과의 협력에 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향후에는 학습자나 운영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서 좀 더 현장성 있는 사례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광주광역시의 5개 지자체 평생학습 도시 컨소시엄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광역 평생학습 도시 운영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지역 간의 컨소시엄 사례 분석이나 비교 분석 연구 등을 통해서 기존 평생학습 도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또 광역 평생학습 거버넌스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으로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